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드스토리입니다. 오늘 주제는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주제를 선정을 했고요. 오늘 주제는 지역 갈등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정말 어찌 보면 되게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는 영남, 호남 갈등.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랑 전라도 사이에 지역 갈등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경상도 사람은 무조건 보수를 찍고 전라도 사람은 무조건 진보를 찍는다. 뭐 아니면 그 지역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 저는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들을 때마다 다 이해가 됐어요.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정말 이 전라도랑 경상도는 그냥 사람들 자체가 달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뭔가 구조적인 이제 원인이 있는 걸까?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이제 이거 관련된 거를 내용을 한번 다각도로 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최대한 뭐 어느 한쪽 편 드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뭐 동시에 이제 제 나름의 주장을 같이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감정적으로 누구를 탓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그냥 구조적으로 이런 현상이 왜 생길 수밖에 없었나 이제 그거를 이유를 찾아보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갈등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지 너무 그렇게 과거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이제 뭐 아마 그 시점을 이제 군부 정권 때부터 찾을 수 있겠죠. 그때부터 차근차근 얘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갈등의 뿌리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한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산업화의 공간적인 선택이에요. 그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끌었어요. 그 중심에는 이제 중화 공업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많은 공업단지들이 주로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바로 울산, 포항, 원산, 여수, 이제 바로 남동해안벨트였어요. 울산에는 현대중공업이랑 자동차 공장이 들어섰고 포항에는 1968년 설립된 포스코, 그리고 73년에 이제 포항제철이 자리를 잡게 되죠. 여수에는 거대한 석유화학단지가 생겼고요. 근데 정부가 왜 이 지역을 택했는지는 명확히 설명이 됩니다. 뭐 수출하기 편리한 이제 항만이 있고 그리고 뭐 원료 같은 거를 수송하는데도 아무래도 호남 지역보다는 훨씬 유리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전체적인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거를 고려한 선택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면은 지역 간에 굉장히 이제 불균형한 일이었어요. 호남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왜 우리는 저런 기회를 못 받을까? 뭐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제 아무래도 들 수도 있고요. 이게 아마 이제 이 지역 갈등의 첫 번째 불씨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경제 불균형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이제 인프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시면 더 크게 확연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고속철도가 되겠죠. 이제 뭐 저희가 알고 있는 KTX.
2004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쭉 달릴 수 있는 경부고속철도가 개통이 됐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이게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호남고속철도 있잖아요. 거기는 언제 개통이 됐을까요? 무려 2015년이에요. 경부선보다 11년이나 늦었어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죠. 네, 수요가 많다, 경제성이 있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선순위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제 또 지역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또 나중이다, 또 우리는 뒤다, 이런 게 이제 계속 이런 악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이 체감 불평등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이 이제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뭔가 우리가 소외되고 있다는 이런 지역의 정체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죠. 바로 1980년의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당시에 광주는 민주화를 요구했지만 군부 정권에서 굉장히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저희 광주 시민 수백 명이 희생됐고, 또 도시는 공포와 슬픔으로 가득 찼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 진압을 주도한 권력이 전부 영남 출신 군부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전두환이든 노태우든 둘 다 경상도 출신 군인이었죠. 그 기억 자체가 이제 호남 사람들한테는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당했다, 우리는 버려졌다. 이게 단순히 이제 경제적인 소외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제 정체성의 배제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선거에서는 호남이 아무래도 이제 호남 지역이 특정 정치 세력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건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게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역사적인 어떤 기억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을 했죠. 이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등장한 정치 구도가 뭔지 기억들 하실까요? 바로 삼김 정치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문제는 이 세 명의 정치인이 모두 이제 자신의 지역 기반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웠다는 데 있겠죠. 김영삼은 영남, 그러니까 경상도겠죠. 김대중은 호남, 또 김종필은 충청.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 사람이 집권해야 우리 지역이 산다 라는 메시지를 이제 던진 게 됐고, 또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제 예산이나 어떤 기관, 그리고 개발 계획 같은 이런 것들이 집권하는 세력의 지역에 집중이 됐거든요. 이게 실제 그랬습니다. 결국 그래서 선거는 이제 지역 싸움으로 고착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민주화가 이제 열어준 공간이 있었는데, 이 정치권에서는 이 공간을 다시 닫으면서 지역주의라는 방식으로 채워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한국 정치에서는 영남 호남 구도가 굉장히 습관처럼 반복이 됐습니다.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반복이 될 일이겠죠. 뭐 경상도는 이제 뭐 국민의힘, 뭐 전라도는 민주당. 이 구도 자체가 언론에서 이제 계속 대서특필 되고 아직도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만 보게 되는 저희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이제 선거 결과를 보면 경상도는 보수 정당이 지지율이 높은 편이고,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뭐 경상도 쪽도 뭐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이제 외석을 차지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있죠. 아무튼 그렇고, 또 호남은 진보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그래요. 가장 최근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정치적인 습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작은 산업화나 뭐 역사적인 사건 같은 거, 그런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생겼어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죠. 이 정치권이 그 갈등을 이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도 이제 알게 모르게 당연한 것처럼 습관이 돼버린 거고, 습관적인 선택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여기에 언론이 굉장히 큰 몫을 해내죠. 선거만 다가오면 영남 결집, 호남 결집, 이런 헤드라인이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마치 나라 전체가 이 지역 갈등이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 나라인 것처럼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언론의 이런 보도가 어떻게 보면 실제보다 이 갈등 자체를 더 커 보이게 만들고 있고, 또 사람들은 역시 우리 지역은 뭐 국민의힘 아니면 뭐 민주당, 뭐 저 지역은 민주당 아니면 뭐 국민의힘, 이런 이제 믿음이 더 생기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언론이 이 갈등의 거울이 되기도 하고, 혹은 증폭기가 되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특히 지금 젊은 세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20, 30대 유권자들은 뭐 이제 저희 부모 세대처럼 뭐 우리 지역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뭐 혜택이 온다, 아니면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당에서 나온 뭐 당 이제 대표로 나온 뭐 대통령 후보나 혹은 국회의원 후보들, 그런 믿음이 우리 부모 세대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지금은 그 20, 30대 유권자들 입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쪽이 부동산 혹은 뭐 일자리 아니면은 뭐 젠더 갈등 같은 어떤 지역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지역을 초월한 이슈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선거 데이터를 보면 이 세대별로 투표 패턴이 지역성이 옅어지는 이제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갈등이 다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사실 앞으로도 이런 지역적인 감정이 사라지기는 저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직도 선거철만 되면 여전히 뭐 영남 호남 이 프레임이 항상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가장 문제가 정치권이 이 프레임을 굉장히 활용을 잘합니다. 이걸로 지지 기반을 다져야 되니까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건데 결국 이런 지역적인 감정을 만들고 있는 거는 정치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정치권이 이 지역 감정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 실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생각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저는 이 영남 호남의 갈등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절대 사람 탓이 아니다. 그냥 구조적인 문제일 뿐이다. 뭐 국가가 이 산업의 입지를 어디에 두었는지 혹은 교통망을 언제 어디에 뚫었는가 아니면 국가 폭력의 상처를 어떻게 기억하게 했는가 이런 구조적인 선택이랑 경험들이 이제 계속 겹치고 겹치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지역 사람들을 욕하는 거는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가 개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으니까요. 다만 이제 이 지역 갈등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이 경상도 쪽에 이 산업화 이거는 저는 영남에 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지리적인 특성상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호남 쪽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냥.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호남 사람들께서 저는 이해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과연 해결책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이 프레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 분명히 이 문제가 조금씩이나마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혹자는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고쳐 나가면 되지 않느냐. 뭐 예를 들면 공공기관을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시설을 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스타트업을 그 지역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뭐 차릴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 그게 쉬운 것도 아니고 대학이나 연구소도 굳이 옮길 이유는 없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뭐 그쪽 이제 영남, 호남 각 지역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5.18 같은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작게 보면은 뭐 그냥 단순히 광주의 비극이다, 뭐 지역의 아픔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이제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5.18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다루지는 않지만 제 사견을 하나 덧붙이자면 분명히 민주화 운동은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이에 문제가 또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이 5.18 관련된 영상을 다룰 생각인데 그때 가서 자세히 다루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정치의 변화죠. 이 지역 갈라치기 이거는 이 방식은 이제 옛날 겁니다. 지금은 쓰면 안 되는데 아직도 저희 정치인들은 이 지역 갈등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합니다.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니까. 하지만 저는 정치인은 실력으로 뽑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본인의 실력으로 뽑히는 거지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아무튼 이제는 정치 쪽에서 뭐 공천도 뭐 자기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짜 국가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교차 공천을 한다든지, 혹은 여당 야당이 한 뜻을 모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 정치를 하는 방식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역은 자연스럽게 서서히 섞여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이런 노력이 없으면 저는 이 갈등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영호남 갈등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산업화의 이런 공간적인 선택, 그 다음에 이 인프라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국가에서 선택한 어떤 지역의 순서, 그리고 역사적 기억, 또 정치의 동원, 이 네 가지가 겹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습관을 미래의 흔적으로 바꾸자. 그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좀 더 노력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